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그 화요일 날에 설명을 했었잖아. 요즘에 이제 수능 기조가 재진술 위주로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단어를 바꾸면서 재진술이 나온다든지, 조금 어쨌든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런 재진술 같은 것들도 그전에 약간씩 쓰이던 재진술 요법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GPT 생각하면 돼. 요즘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엄청 관심 가지는 게 GPT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시험 GPT로 낸다고 들었어. 그 로그 같은 게 다 뜨거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GPT 활용법, GPT로 시험 문제 내는 법 이런 게 엄청 핫해. 그래서 보통 이제 GPT 같은 것들로 시험을 내는데 수능에서는 그러면은 GPT가 요즘에 워낙 핫하고 아이들이 공부들 자체도 이제 GPT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달가워하지는 않는 입장이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야. GPT가 못 푸는 문제를 내자. GPT가 못 푸는 문제를 내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재진수 유형 10개를 보여줬잖아. 뭐 단어만 바꾸는 거, 긍정, 부정 바꾸는 거, 권위자 뭐 이 말 인용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GPT가 못 푸는 게 딱 하나가 있던 거야. 은유 비유. 은유 비유는 GPT가 못 풀어. 어. 그래서 그런 영역들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조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도 있고, 단어 같은 것도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사실 우리 보기 있는 단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지문이 생각이 안 나서 틀리는 게 아니라 보기 단어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보기 단어가 해석이 안 될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제목 두 개는 일단 맞췄으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뒤에는 좀 다뤄보고요. 빈칸 문제부터 한번 좀 다뤄보자. 아, 근데 제목 중에서 좀 헷갈렸던 제목 있어?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보게. 둘 다 헷갈렸어? 첫 번째 건 몇 번 찍었어? 원래. 4번이랑 3번 헷갈렸고, 그 다음 건? 2번이랑 3번. 다 오답률이 높았던 보기는 안 찍었네?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제목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토마스 홉스가, 이제 좀 회의적인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그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건 인간의 네이처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이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단어 뜻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자연이라는 뜻으로 보통 알고 있기는 한데, 인간, 뭐, 동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띄었을 때는 자연, 뭐, 이렇게 안 쓰이고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알아? 민서야? 본질.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능. 본능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본능.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본능 가졌대. 근데 시각이라는 거, 요 단어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예, 이거 알았으면 이거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왜냐면 시각 자체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당연히 나쁜 시각이잖아. 그러면 인간 본선에 이 토마스 홉스라는 친구가 좋은 시각을 가진 거야, 나쁜 시각을 가진 거야? 아,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거구나. 인간의 본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콤마가 나왔죠? 그 인간의 본능이 어떤 본능인지를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본능이냐면, 우리의 자연 상태를 믿는 거야. 우리의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모두가 모두와 전쟁하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우리와 전쟁을 하는 상태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 없어. 뒤에 어차피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무엇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 그랬지? 주제. 얘네들이 뭘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얘네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인간의 본능에 대한 설명이야. 그리고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얘네는 그냥, 아, 좀 안 좋은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억제되지 않으면 그는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행동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뭐에 따라서? 가장 최악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한대요. 뭔지 잘 모르겠다. 갈등과 무질서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막 가장 최악의 충동에 따라서 인간들이 행동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는 있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단어 같은 것들로 우리가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 갈등, 무질서, 다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죠? 그럼 얘네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가장 최악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건 행동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그지? 이성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본능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을 정리를 하면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요. 이 본능은 여기서 갈등과 무질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는요 인식했어요. 자연을. 카오스가 혼돈이잖아요. 그지? 자연을, 그러니까 그 본능을 표현을 했고, 뒤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사회는 무엇으로? 질서로 표현했다는 거야. 결국에는 뭐야? 본능과 사회는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다른 의미야. 왜? 본능은 혼돈이고, 사회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 질서로 표현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겠어? 사회는 질서고요. 그럼 얘는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좋은 걸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정도만 읽어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대충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이 사적인 혼란, 그러니까 본능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 절대적 통치자? 그 사람을 여기 레비아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 통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본능대로 뭔가 행동을 하지는 못한대. 왜냐면 본능대로 행동하면 죽여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사회의 질서를 좀 잘 잡아주게 만드는 게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오답률이 뭐가 제일 높았냐면 사실 1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 여기서 뭐냐면 레비아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맞잖아. 에 대한 해결책이 맞잖아. 레비아단이라는 게. 얘가 절대 권력이라는 거였고 이 절대 권력이 그 사회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위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 근데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그렇지. 사회 아니었어? 뭐였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본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정답은 3번이었죠? 뭐야? 권력들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야. 권력들의 분리. 그게 혼돈에 대한 유용한 억제책? 권력이 오히려 분리가 되면 돼, 안 돼? 분리가 되면 그거는 절대 권력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권력에 오히려 분리가 아니라 집중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4번이 정답일 수 있어. 이것도 반대 보기인 거야. 이해됐죠? 3번이 정답인 이유는 강력한 통치자가 태이 뭘까요? 길들이는 거예요. 사회적 그 본능의 무질서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됐지? 2번도 간단했죠? 2번 같은 경우에도 해석하는 보기가 있어서 이것도 몇 개만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2번에서는요.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대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종교라는 게 나와요. 종교. 이것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것이 이것들 중에 하나래요. 위대한 인과나 운동 중에 하나였다고. 근래 뭐 최근의 유럽의 역사에서 종교라는 게 나와요. 맞죠? 종교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글쓴이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 종교를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 안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 색깔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해봐.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야? 그렇지. 가장 위대한 인간 운동 중에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대? 합리적이래. 합리적이래. 타당하대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뭔가 인간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읽어보면 종교다 이거 강조 구문이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 sek수계 사상이 아니라 바로 종교였대요. 뭐가 종교였냐면 진보시킨 거야. 이러한 관점을. 어떤 관점이냐면 자연이 기초된다는 거예요. 뭐에? 깊은 합리성에 기초된다는 거야. 그 결론은 뭐예요? 종교라는 게 인간의 왕국을 이끌었는데요. 이거를 종교라는 게 뒷문장에서는 진보를 시켰대. 무엇을 진보시킨 거냐면 자연이 어떻다? 합리적이다. 다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재진술의 영역으로 봐야 돼. 이 종교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결국에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라는 걸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뒤쪽 이야기를 쭉 그냥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종교라는 건 어, 인간 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결론적으로 이 종교가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라는 영역이 발생을 했대요. 이 과학이라는 영역은 다른 말로 여기서 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이다 이 말이 아니야. 종교가 과학이다 이 말이 아니라 종교가 발달을 하면서 그 종교가 과학이라는 영역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랑 과학이라고 하면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대. 그게 아니었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내용만 설명을 해줄게. 그 이유는 라는 것도 어쨌든 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을 믿겠어? 안 믿겠지. 그래서 세상을 만들 때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세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영역도 결국에는 이 신이 되게 합리적으로 이제 만든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너 몇 번 헷갈렸다고? 3번이랑 헷갈렸다고요. 3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과 이성 사이의 유사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성을 발달시킨 거야. 신은 이성을 발달시킨 거지 두 개 사이의 유사함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2번에서 찾을 수가 있지. 이성의 증진제로서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위에 있는 이런 보기 같은 것들을 볼 때 변형 문제 풀 때 이거를 꼭 해야 돼. 변형 문제 풀 때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소사이티를 네이처로 바뀌면 정답이 되잖아. 이런 거를 너가 계속 생각하면서 고쳐봐야 돼. 아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뭐 유니포밍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 권력들의 통합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정답이 될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밀러리티가 아니라 오히려 뭐 관계, 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정답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연습을 해야 나중에 보기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제외하고 뭐 오답소거법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지금 우리가 단어를 막 외울 수는 없잖아. 단어 실력을 키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오답소거법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 문제풀이 스킬 연습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너한테 그게 진짜 중요하다, 민서야. 그래서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환이 일어났대요. 어떤 전환이냐면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뀐 거야. 그럼 지금 봐봐. 바뀐 게 하나가 있거든요. 빈칸 상을 봤을 때 여기에 이러한 변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위쪽에 전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윗문장부터 읽을 때 무엇이 변했냐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무엇이 변했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 시대로 뭔가가 변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발전이 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 시대는요, 의존을 한대요.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을 한대요. 이 친구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어디에 원래는 의존을 했었지? 마주보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면 의사소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로 지금 바뀌었어요? 가상성으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우리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처음에는 뭐였어? 대면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에서 그게 어떻게 변한 거야? 결국에는 비대면으로 지금 바뀌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때 이러한 변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인 거야? 산업화 시대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대면 상호작용이 비대면 상호작용이 된 그 변화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게요, 직장에서 어떻게 변했대? 그러니까 요런 단어 있잖아. 앞에 있는 privatization이라는 단어는 사실 몰라도 돼. 이 단어를 몰라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and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and B일 때 두 개가 항상 같은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민선 얼굴이 예뻐. 그리고 다음에는 민서에 대한 칭찬이 나올까? 아니면 뭐 험담이 나올까? 당연히 칭찬이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의 의미가 그냥 똑같은 걸 연결시켜준다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런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몰라도 어차피 여기에는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의 뜻이 나오게 될 거고 얘가 문장을 그냥 해석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좀 간단하지 않아? 이러한 변화는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직장 내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을 영어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정보와 관련된 거 나이스. 또는 또는 비대면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보기에서 정보와 비대면에 관련된 얘기를 찾으시면 돼요. 1번 보기 뭐야, 이거 뜻이? 뭔가 통합 내용인 것 같죠? 유니폼 이런 게 나오니까 일단은 통합하는 내용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찾는 건 지금 정보와 비대면에 관련된 얘기예요. 일단은 아니고요. 2번은 단순화. 어때? 정답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이버시피케이션. 이게 무슨 뜻일까? 다이버스는 들어봤어요? 다이버스. 디버스. 뭐야? 그럼 봐봐.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기억 안 나는 상태로 일단 세모를 쳐놓는 거야. 그 다음에 메커니제이션. 뭔가 기계랑 관련된 것 같죠? 얘도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고 체크를 하더라고. 4번이 오답이 제일 많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4번이 왜 맞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정보라는 말 자체가 기계랑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 산업은 기계랑 연관 없어 보여? 오히려 기계랑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아? 정보는 막 디지털, 막 비대면 지금 막 그러니까 가상의 무언가가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게 일어난 거야? 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약간 헷갈린다고 쳐보자. 이것도 별표하고 넘어가 볼게요. 5번이 확실하게 아니면 4번에 찍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5번도 한번 살펴보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이거를 분석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민서야, 봐봐. 이거 지우고 요렇게 지우면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맞아요. 재료 요소, 재료 물질 요런 뜻인 거야. 근데 뒤에 이렇게 명사 형태가 붙었으니까 뭐뭐제이션. 어쨌든 명사잖아. 물질, 뭔가 물질화거든요. 원래는 물질화. 근데 몰라도 돼. 어쨌든 명사 형태가 나왔구나. 물질과 관련된 명사구나. 물질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앞에 D, E가 붙으면 뜻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반대가 되는 뜻이죠? 그럼 물질이 아니라 무슨 물질이야? 비물질화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비유, 은유의 표현인 거야. 우리가 위쪽에 봤을 때 사실 물질에 관련된 거 나오지도 않았고 비물질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질에 뭔가 반대가 되겠죠? 물질의 반대말이면 무슨 말일까? 비물질화라는 건? 뭔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야.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우리가 분명히 물질이랑 뭐 비물질이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친구가 있었지? 가상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비물질화는 뭐 사무실의 형태가 없단 얘기야. 사무실의 형태가 이제 없어졌단 얘기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가상의 상호작용, 비대면 상호작용 이거를 비물질화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지. 뜻 알았어도 3번을 했을 것 같아? 왜? 기계 말 자체가 비대면랑은 사실 연관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이게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가르친 친구가 있는데 지금 가자고 해. 걔가 맨날 2등급이 나왔거든? 진짜 완전 2등급이었어. 물론 2등급이 이제 잘한 거지. 근데 걔는 엄청 노력을 진짜 엄청 많이 해. 내가 인정할 정도로 내가 1선은 사실 얘 공부 열심히 한다 인정하는 친구가 거의 없거든? 근데 걔는 약간 내가 인정을 할 정도로 쟤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야. 근데 걔가 계속 2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그냥 직각으로 봐야 되거든. 사실 여기서도 가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이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민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업화가 정보화가 됐다는 건 기계가 발달을 된 거니까 기계화. 오,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얘도 이런 거를 찍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에 기계가 발달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왔단 말이야. 왜? 거기 아래 없어. 여기 빈칸에 지시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위쪽에 정답이 있는 거란 말이야. 위쪽에 기계가 발달을 해서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면 그 정보는 없는 정보인 거야. 이해돼? 근데 그거를 못 뚫어. 못 뚫어서 계속 2등급 맞았는데 이번에 그거 뚫어서 걔 영어 전교 1등 했어. 대박이지. 그거를 뚫어야 돼, 사실.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MBTI 얘기 내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NS 있잖아. N 친구들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이 친구들이 문제야, 이 친구들이. 이 N 사실 그놈의 수치력을 여기에 자꾸 끼워넣는 거야. 진짜로 미치겠어, 나도. 나도 개인적으로 N이기는 한데, 너 S야? 근데 왜 그래, 도대체? 너는 합리화 아닐까, 그냥? 아, 모르겠어. 이거를 자꾸 자기 생각을 좀 껴넣는 것 같아. 약간 상상을 좀 많이 하더라고. 문제 푸는데. 왜 이렇게 상상들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쨌든 걔는 그거를 깨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자기의 단점을 깨니까 성적이 훅 올라가. 민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막 지금 막 뭐 외우자는 게 아니야. 단어 어차피 겨울방학 때 외워야 돼. 지금 못 외워. 지금은 근데 오답수급법만 쓰면 그러니까 정발고 2학년 자체가 내가 학교 시험 분석을 하잖아. 얘네는 단어 때문에 애들이 못 풀만 하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근데 너네 학교 알지? 내가 분석한 거 그때 보여줬었지. 이거 왜 듣는 거야? 분석한 거 보여줬었지? 모르는 단어 나와도 약간 이런 식이야. 정답이 만약에 1, 2, 3, 4, 5가 있잖아. 정답이 1번이야. 두 개 중에 하나야. 1번에만 어려운 단어가 있고 나머지가 다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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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밖에 없다. 이렇게 찍게 냅두거나 아니면 정답은 되게 쉬운 걸로 되어 있어. 근데 정답이 아닌 거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보다가 얘 모르겠는데가 나와도 얘가 확실히 정답이네 찍을 수 있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진짜 문제풀이 스킬만 정확하게 익히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민서도 이거 연습하면은 내 생각에 점수 후보것 같기는 하거든? 왜냐면 뭐 본문 복습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도전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이거 4번 맞았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몇 번 찍었어요? 3번? 3번, 4번 헷갈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냐면, 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위쪽에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이 맥락 없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감정과 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결국에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결국에는 과거와 현재가 결합이 되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과거의 현재에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 되게 무시했잖아.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 뭐 동양 사람들은 다 원숭이야. 동양 사람들은 약간 자기만의 언어도 없고 그냥 생활 방식도 너무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동양 쪽으로 여행을 갔다 온 거지. 여행을 가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들 생긴 것도 우리랑 피부색만 다르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기고 사는 것도 되게 비슷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 이걸 느끼고 서양에 가서 얘기를 전달을 해준 거지. 전달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어. 왜? 그 시대의 감정과는 되게 결여돼 있는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문장인 거야. 몇 세기가 지난 후에 유럽 사람들이 더 아시아에 친숙해졌기 때문에 폴로의 이야기의 중요성은, 연관성은 어찌어찌 되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알잖아. 내용을 아는 상태로 보기를 한번 다시 봐봐. 보기를 다시 봐봐. 근데 이거는 내용을 알아도
보기를 봤을 때 뭐가 딱 확 와닿는 보기는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은유와 비유가 섞여져 있는 보기거든. 5번부터 한번 볼까? 5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 애들이 많이 찍었거든? 더 많은 동의를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었다고 하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 그러네 하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맞거든. 동의를 얻은 게 맞거든. 근데 뭐가 아니냐면 다시 얻었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거를 좀 봐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얻었다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왜? 다시 얻었다는 건 예전에도 동의를 얻었었는데 중간에 안 얻었다가 다시 그걸 얻게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예전에는 아니야 얻지를 못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4번 고민했다고 했잖아. 해석해볼까? 그렇지. 그 현실로부터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조금 떨어져 있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현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과 붙어 있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옳게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답인 보기로 바꾸고 싶어. 어리르를. 부정으로 바꿔. 그러면 어만 빼면 돼. 이러면 정답이야. 맞지? 거리가 거의 없었다라는 건 거리가 없다는 건 완전히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옳은 보기로 바꿀 수 있고요. 3번은요. 3번도 헷갈렸다고 그랬죠? 응. 멀티플이 무슨 뜻이야? 두 배, 여러 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시간대를 다루었다. 여러 시간대를 다루는 걸까?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는 보기가 무슨 의미냐면 그 폴로의 얘기가 과거의 동양은 어땠고 지금의 동양은 어떻고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동양은 한결같았어. 그지? 아니고요. 2번 더 많은 의심을 유발했다? 의심을 유발했나요? 아니죠. 뭘 유발했어요? 오히려 동의를 유발했다. 이렇으면은 정답이 됐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봐. 변형 문제 풀면서. 무슨 단어 하나 바꾸면 정답이 되겠다. 이런 것들. 알겠죠? 1번은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더라고. 동쪽이 현실을 울렸다. 동쪽이 현실을 울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선생님 그게 왜 정답이에요? 이러던데? 이해돼? 이해 안 돼? 에코가 약간 어, 맞아. 멀리 퍼지다 약간 그런 의미. 그 메아리 하는 것처럼 메아리가 송송송 이렇게 퍼지잖아. 그런 의미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동쪽의 현실을 널리 퍼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울렸다로 그게 함축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수능 기조이기 때문에 민서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거든. 어? 실수해도 못 풀 것 같아? 맞아. 이거 진짜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야. 내가 지금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줬잖아.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도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런 느낌 아니야, 내신 때도? 지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보기 때문에 이제 틀린다든지 뭐 보기의 의미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거? 그런 느낌일 때 문제풀이 스킬을 좀 써보는 거? 오답소거법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얘는 별표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야. 그럼 정답은 3번인 거. 또는 얘는 아니고 얘는 모르고 얘는 모르겠는데 얘도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정답 1번으로 고르는 거. 이걸 연습을 많이를 해야 돼. 이해됐죠? 좋아요. 그러면 5번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5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5번은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해석을 하면서 민서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개인주의가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만든대요. 약점을 만든대요.
약간 절제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절제되지 않으면 단점을 준다. 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개인주의가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점도 있대요. 이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 개인주의에 대한 장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까, 단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까? 단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왜 단점인지도 이해되죠? 근데 그 단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절대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 나오는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Pure individualism이래요. 순한 개인주의? 여기서 pure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pure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봐. pure가 원래는 순수한으로는 뜻인 건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베지테리언 말할 때도 우리 퓨어 베지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아. 완전한이라는 뜻이야. 완전 순수 무결한. 완전한 개인주의예요. 완전한 개인주의. 완전한 개인주의는요. 이끈대요. 무엇을 이끄냐면 이런 편리성의 철학을 이끌고 있대요. 단점이 뭐냐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 맞죠? 그리고요, 이 참여나 이해의 부족이래요. 뭐에 대해서? 시민과 사회 가정에 대한. 이 편리성이 결국에는 이해 부족을 만드는구나. 뭐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게 만드는구나. 개인주의라는 게 어쨌든 혼자 약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해를 하는 것도 부족하다. 단점 맞겠죠? 요런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 읽을 때 여기까지 정리됐니, 혹시? 안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제한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성장을 제한을 한다는 거야. 지금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개인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동사거든? 응? 제거하다, 맞아요. 오, 제거하다, 뭐 약화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친구인데요. 그, 막 이런 단어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리더십 스킬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해주는 걸까? 마이너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야. 왜?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앞쪽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 얻는 거는 좋은 건데, 리더십 얻는 거를 당연히 뭐 제한을 하거나 막거나 약화시켜야지만 전체적인 단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deprive는 무슨 뜻일까? 아니 뮤트는 알아놓고 deprive를 몰라? 단어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정도인데? 만약에 이 단어를 몰라,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뭐 삶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 자체가 좋은 얘기일 것 같아, 나쁜 얘기일 것 같아? 당연히 개인주의의 단점이니까 나쁜 얘기가 될 거지. 이거 참고로 빼앗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세계에 대한 세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요 뭐 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더 이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뭐 기술인데요. 우리의 기술은요. 제거를 합니다. 현실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어쩌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뭐라고 쭉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굳이 읽지 않아도 다 뭐에 대한 얘기겠어. 단체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need to가 나와 있다. 지금 빈칸 문장 봐봐. 빈칸 문장 앞에 need to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옮길 필요가 있대. 이러한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얘기하는 건 개인주의를 좋게 보고 있니? 안 좋게 보고 있니? 안 좋게 보고 있지.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개인주의의 단점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거야? 개인주의 단점을 없애야 되겠지? 개인주의 반대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사회주의, 이타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이러한 위치로 옮겨야 한대. 그럼 이 위치는요,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라는 위치에 있어. 근데 개인주의를 여기서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요 말이야, 지금. 왜냐면 여기 into가 나와 있잖아. 이 into. into 이게 방향의 전치사잖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그쪽으로. 어디로 옮기는 걸까? 개인주의로 옮기는 걸까? 아니면 뭐 그냥 이타주의라고 할게요. 반대말. 이타주의로 옮겨야 되는 걸까? 이타주의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빈칸에 이타주의가 들어가면 될까? 빈칸에 이타주의가 들어가면 될까? 안 돼요. 이유는?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여기에 이타주의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위치가 되는 거야? 이타주의가 아닌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결국에는? 개인주의가 들어가야 돼. 응. 아, 나데이 법비가 있어서. 나데이 법비도 어차피 A가 아니라 B 이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얘가 이타주의야, 결국에는. 사회가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이타주의 아니야? 사회적으로 잘 섞여야 된다는 거? 맞지? 그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only A but also B. 요걸 헷갈렸구나. 응. 두 개야 이거 헷갈려. A but B 이거랑 헷갈려. 생략은 요 친구가 생략이 돼요. also가. only는 보통 해석 그 생략이 안 돼.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only까지 생략을 해버리면 얘랑 완전 똑같았잖아. 그래서 only는 생략을 안 하고 뒤에 있는 친구. 여기서 but이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not only는 생략 안 돼. 됐지? 그래서 어쨌든 나데이 버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주의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개인주의를 지금부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왜 너네 빈칸 같은 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 없고 빈칸에 있는 내용은 항상 바뀌어서 나오잖아. 재진술이 되어서. 그러니까 민서야 그거를 해야 돼. 빈칸이 나오면 그 빈칸의 내용을 한글로 먼저 이렇게 써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봐요. 이러면 실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볼게요. 어, 개인주의가 뭘까? 뭐가 개인주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몇 번 찍었어? 4번 찍었어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균형을 맞추는 얘기인가요? 균형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아예 빠지고 이랬으면 또 몰라. 그지? 근데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치. 얘가 빠졌으면 몰라요. 어쨌든 빈칸에 개인주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나타내는 거 뭐 같아? 3번. 그치. 우리 주변,
우리 주위를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 우리 주위를 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거든. 이런 표현을 잡아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남기는 했거든? 지금 딱 단어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 주실래? 왜 안 왔어? 아니, 뭔 소리야? 당연히 정규 시간에는 단어를 외우는 거지. 아, 씨. 아, 돌겠네. 단어 중요하다고 뭐 맨날 진짜 얘기해. 아, 이 새끼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단어를 안 외웠다고? 그럼 뭐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우리 빈칸은 좀 그만둬보고 8부터 10번을 한번 풀어볼까? 아니 이거를 다 틀려서 너무 충격이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보여줄게. 이것도 문제 푸는 스킬이 따로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를 다 읽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가 세개잖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A 먼저 이 8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9번 하느라 또 가서 또 보면서 또 풀고 또 이거 하면서 또 이거 하느라 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세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돼. 한꺼번에. 따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한 번만 읽는 거야. 알겠지? 어떤 식으로 하냐면 A를 일단 다 읽어. A를 읽어. A를 읽으면서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거 그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얘 위에 얘가 누굴 말하는지 일단 써놓는 거야. 잘 봐봐. 위에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옛날 옛적에 왕이 살았대요. 근데 그 왕은 부유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는요, 이제 가난은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난이 없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유급으로 고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 다음에 한 두 줄 읽잖아. 그러면 이거를 봐봐. 10번. 그러니까 보통 이 A 문장에서 이거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 순서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A 문장을 읽다 보면은 한 1, 2번까지는 정답이 나올 때가 있어. 1, 2번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 한번 보는 거야. 왕은 수도에 나타난 거지를 만나기로 아직 거지 얘기 안 나왔지? 거지 얘기 안 나왔지? 그러면 일단은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 거지를 보는 것은요, 수도의 중심가를 따라서 나아가는, 한 거지가 수도의 중심가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땠대요? 꽤 큰 소동을 일으켰대요. 거지가 나타나긴 했네. 그지? 그러니까 약간 거지가 수도 중심가에 나타나니까 엄청난 소란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왕이 요구했죠. 보는 것을 이 이상한 남자를 보는 것을 요구를 했나 봐요. 그가 어떻게 됐대요? 그에게 불려왔을 때 그는 누구일까요? 왕이겠죠? 그러면 A에다가 K를 써놓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이것도 보는 거지. 왕은 수도에 나타난 거지를 만나기로 요구를 했나요? 요구했죠. 어쨌든 불려왔을 때 그 거지는요, 드러냈대요. 밝혔대요. 무엇을 밝혔냐면 그가 진짜로 아무 재산이나 돈 같은 거를 또는 먹을 거를 구입할 수 있는 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왕은요, 되게 인자하게도 제공을 해줬어. 뭘 제공했대요? 양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을 all you can 이시면 네가 다 먹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 네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제공을 해줬대요. 뭐 해줬대요?
그 남은 주 동안에 그리고 깨끗한 옷도 제공을 했네요. 그래서 그 거지가 계속해서 그의 여행을 다음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10번 뒤에를 쭉 보는 거야. 왕은 양껏 먹을 수 주겠다고 했나? 주겠다고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이 중요해. 이제 뭘 하냐면 저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죠? 거지가 나타났고 왕이 걔를 만났고 깨끗한 옷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가 상황. 그러면 이제 B 다 읽고 C 다 읽고 D 다 읽는 게 아니라 B 첫 번째 문장만 읽는 거야. 그리고 C도 첫 번째 문장만 읽는 거야. E도 첫 번째 문장만 읽는 거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A 뒤에 B가 오는지 C가 오는지 D가 오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이 남아있을 때 빨리 해야 돼. D는 무슨 얘기예요? calculate,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 함축이래요. 그 소원에 대한, 그 요리사에 대한 CF 오피스면 요리사라기보다는 그거다. 그 수상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왕 말고 좀 높은 사람 있잖아. 그 궁전에서 좀 높은 사람. 그 사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먼지투성이의 주판을 꺼냈대요. 규모가 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A에서? 수상에 대한 얘기 안 나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무언가 계산하는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B는 일단 탈락인 거야. 이해됐죠? 하지만 여기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상은 거지의 소원의 함축적 의미를 계산하고자 했다. 맞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 여기서 함축을 계산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거지의 소원인지는 몰라요. 이해됐어? 그래서 약간 이거는 거지 얘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일단은 B는 아니야. B는 아니야. 그 다음에 C를 읽어볼 거야. C를 읽어보는데 놀랍게도 그 거지는요. 어떻게 했대요? 거절을 했대요. 왕의 대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요. 요청을 했는데 약간 모디스트 적당한 호의를 요청했대요. 봐봐. 주어진 문장기에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어요. 이유는 그치? 왕이 제안을 했고 그 왕의 제안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 주어진 문장 뒤에 올 수 있겠네요. 근 뒤도 읽어보긴 해야 돼. 알겠지? 뒤도 읽어보긴 해야 돼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다음 날 거지가요. 뭐 주장을 하러 왔대요. 그의 그 곡식에 대한 주장을 하러 왔대요. 지금 뭐 아직 뭐 왕이 제안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그 거지가 다음날 다시 왔다. 이 맥락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확실히 주어진 문장 뒤에는 누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데 가지 말고 C를 다 읽어. C를 읽으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를 지금부터 해결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은요, 알아야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고 당연히 말을 했겠죠. 거지는요, 약간 겸손하게 요청했어요. 쌀 한 토를 요청을 했대. 첫 번째 날에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2알. 세 번째 날에는 4알. 그러니까 약간 2배씩 늘어나는 거지? 제곱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요 내용이 지금 일치불일치 나왔나? 거지는 매일 동일한 양의 쌀을 달라고 왕에게 부탁했나요? 아니죠? 2배씩 달라고 요청했죠? 그럼 이거 지금 정답 찾았어?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는 거야, 계속. 그 왕은요, 뭘 했대요? 바라보았어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넘쳐 흐르는 곡식 그 창고를 했대요. 그리고 거의 그것을 수락하려고 했대요. 언제? 근데 그때 어떻게 했대요? 그의 수상이 무언가를 기억을 해낸 거야. 무언가를 기억을 했냐면 그 수의 기본 원리에서
약간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누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왕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 D잖아, 지금. D에다가도 K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수상이 나왔어. 그리고 왕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 그지? 그러면 아까 읽었던 수상이 다시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 거지가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 수상이 다시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럼 순서 문제 풀렸지? 요렇게. 이거. 그 다음에 B를 또 다 읽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B에서 아까 그래서 그 계산 함축의 의미 그게 뭐였냐면 2배씩 더블링 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맞았네요. 맞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먼지투성이의 주판을 꺼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요 그것을 만지작 버렸대요. 아래에 다 나와 있죠. 그것을 만지작 버렸고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 수의 규모를 표현할 수가 없었대. 왜냐면 주판 알이 바닥났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엄청 많아지잖아,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요, 왕은요, 참지 못하고, 그의 수상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 누구일까? 왕의 수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B도 K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왕의 수상에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의 간단한 소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 그러니까 수상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거를 못 참고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멍청이처럼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는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가 통치의 종말을 울렸다는 것을. 누가 통치의 종말을 울렸죠? 왕이 울렸죠? K죠? 그러면 뭐 안 봐도 사실 이이기는 하지만 뒤에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그가 왕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여기는 거지겠죠? 됐죠? 처음 말할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대. 에휴, 왕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지. 그냥 돈 좀 받고 말지. 그 쌀 한 톨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니? 그게 35톤까지, 35톤까지 커져서 이제 왕은 파산을 해버렸대요. 이렇게 멍청한 얘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야, 민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번 읽지 마. 여러 번 읽지 마. 한 번에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연습 좀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신 자료